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심지 근접시공에서 흙막이 공사 시 굴착으로 인한 흙막이 벽과 주변 집안의 거동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동 원인 대책. 안전.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이 눈에 띄네요. 예,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싱크홀 뭐 이런 것들이죠. 다 하도 싱크홀이 발생이 되니까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지하에 대한 터널 공사 이런 것들은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 해당하는 공사는 분기마다 지하수의 흐름을 측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하듯이 지하수에 대한 것도 안전성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지하수가 급격하게 저하간다든지 지하수 흐름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지하수가 흐르면은 입자가 한쪽으로 지하수를 따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공극이 생겨서 갑자기 깔아앉는 게 싱크홀인 거죠. 그래서 도심지 근접 시공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그저께도 싱크홀이 발생이 됐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빠져버렸죠. 그게 이제 고스란히 찍혔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죠. 원인은 모르는데 기존에 공사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뭐 노후 하수관로가 문제든지 주변의 공사장에서 지하수를 펌핑하니까 상대적으로 인접한 데서 공극이 도로 하부에 공극이 생긴다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굴착에 의한 주변 집안의 영향, 근접시공의 도심지 근접시공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결국은 문제점이죠. 문제점. 근접시공으로 해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영향, 예, 원인이죠. 굴착으로 인한 주변 집안에 미치는 영향, 예, 벽체 변형에 의해 발생, 배면 치마 붕괴, 지하수 저하 발상, 안밀 치마, 히빙 보링, 싱크홀, 주변 집안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인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치마, 인적 구조물의 부등 치마, 지하 터널의 변형, 인접한 터널 구조물 변형, 그 다음에 지하 지작물의 영향, 다 지금 문제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류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상수관로의 누설, 이격되고, 하수관로의 누설, 싱크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예,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 기존 구조물의 공사, 가설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인접 구조물이 요 4번사항은 굴착을 해놨는데 여기에 교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대가 있다든지 여기에 옹벽이 있어요. 옹벽 많죠. 인접 구조물. 얘들 때문에 여기에 하중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인접한데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은 설계할 때 이 토합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이 하중도 같이 토합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해서 흙막이 벽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하중의 성과, 흙막이 구조 계산의 복합, 복잡,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흙막이 구조 계산이 복잡해지죠. 이거 하중 계산을 어떻게 해요? 위에 또 교량위에 덤프 트럭이 다닐 수도 있고요. 한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다닐 때도 있고 적게 다닐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또는 배면 도로에 우리가 차량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흙막이 벽에 대한 구조 계산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굴착에 의한 지방 거동 참고하시고요. 주변 집안의 거동 원인, 예, 거동 원인이 있어야 되죠. 설계시 원인, 시공시 원인. 설계시 원인은 토지조사의 미흡, 예, 토지조사의 미흡, 공법 선정의 부적정, 설계시 구조계산의 오류, 구조계산 오류 많죠. 이 조사도 미흡하지만은 설계 프로그램이 모든 현장 조건을 다 거기다 반영을 못하는 거죠. 뒤에 우리가 도시가스 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도시가스 관에 대한 하중을 얼만큼이라고 이거 하중을 도시가스 관으로 인한 토합이 얼만큼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 설계가 되고 또는 과소 설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불안정 설계가 되는 거죠. 뭐 맨홀이 있다. 그러면 맨홀이 있는 부분을 얼만큼 하중을 적용할 것입니까? 배면에 있는 맨홀을.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떤 설계에 대한 어떤 부정확성, 그 다음에 시공시 원인, 기술적인 원인, 관리적 원인. 실제로 이어서는 설계시 원인이나 시공시 원인이나 좀 비슷해요. 사실. 이 기술적인 원인, 이거는 설계할 때도 이런 걸 고려하지 못하면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흙막이 벽체의 강성 부족으로 벽체의 변이,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는 뭐 설계시 원인일 수도 있죠. 차수 공법 불량 시공으로 인한 지하수 저하, 예. 구착이 따른 지하수 저하에 따른 안밀치마, 지방 과다 구착에 따른 인접 지방 변이 발생, 그 다음 현장 작업 드라이워크, 한 지하수 펌핑, 지하수를 펌핑하니까 안밀치마가 일어나는 거죠. 지하수 저하가 돼갖고. 장비의 소음 진동, 발파. 반드시 굴착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발파가 따라간다고 들어가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발파라면은 발파 진동이 분명히 인접 집안에 미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굴착을 하면요. 그 다음에 관리적 원인, 우리가 흙막이 공법 선정의 미흡, 그 다음 착수 전 현장 지질조사와 주상도의 검토, 비교 검토의 미흡, 그 다음에 그 리얼, 굴착 시 흙막이 변형 점검 및 개측 관리 미흡, 현장 점검 미흡. 원래 하루 한 번 이상 공사할 때는 흙막이를 유관 관찰도 해야 되고 개측 관리도 해야 돼요. 유관 관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개측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유관 관찰도 해야 돼요. 사전 조사 및 사전 검토. 예,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사전 공법도 검토해야 되고 현장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야간에 할 건지, 주간에 할 건지, 협소한지, 협소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또는 겨울철 할 건지, 여름철 할 건지, 뭐 자재 수거 계획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시 대책료, 과다 굴착 금지, 지하수 저하 관리, 뭐 요런 것들. 다음 페이지, 강성 벽체 및 차수공 설치, 엄지 말뚝 플러스 지하 연속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강성 벽체를 할 때는 반드시 그라우팅도 같이 해줘야 돼요. 엄지 말뚝 플러스 토르판 할 때는.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은 차수가 기본적으로 되니까. 근데 이 비싼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지반의 강화. 그러니까 기초 지반의 강화. 기초 지반의 강화는 인적 구조물을 지반을 언더피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인적 노후 구조물을 교량을 아예 그 밑에를 그라우팅을 해주는 거예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의 강화, 흙막이 벽 배면에 우리가 그라우팅을 해주는 겁니다. 보강하는 겁니다. 또는 기존 구조물하고 흙막이 벽하고 사이에 지반에다가 우리가 슬러리웰이라든지 시트파이라든지 뭔가 힘의 전달을 차단시켜 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별로 어디에 그라우팅을 해서 강화시켜 줄 것이냐,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단 방호공 밑에 있죠. 차단 방호공. 차단 기존 구조물과 신설 구조물 집안에 차단 방호공을 설치, 강간 널말뚝, 지중 연속벽, 시트8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설 구조물의 보강. 구조물을 아예 보강을 하는 거예요. 인접한데 오래된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그래서 지하차도를 엑스브레싱 해준다든지 벽체를 정설해준다든지 기둥을 임시로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구조물 자체를 보강, 기초의 보강, 이렇게 말뚝을 더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인접 구조물을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언더피닝,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이제 결국은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흙막이 벽체를 현장 조건을 사전 조사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하는 흙막이 벽을 얼마나 강성으로 할 것이냐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인접 지반을 보강할 것이냐, 배면의 지반을 보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구조물, 교량이라든지 빌라를 구조물 자체를 보강할 것이냐, 그 구조물에 대한 지반을 보강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척 관리, 개척을 실시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현장에 우리가 공사할 때 안전관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연도변 조사도 실시를 해줘야 되네요. 안전관리 계획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개척관리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현장에 대해서 또 하나 뭐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조치 방법. 만약에 흙막이벽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아이템으로 어떻게 현장 소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어줄 수 있는 거죠. 대제목으로 해서. 현장 도심지에서 현장 흙막이벽 붕괴 시 긴급조치 계획, 응급조치 계획, 방제 계획 해서 그 현장에서 이행하는 조치를 간략하게 적어야 돼요. 한 12줄 안에, 반 페이지 안에. 그런 걸 강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를 강조해 줄 수 있을까요?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있고, 응급조치. 그 다음에, 연구조치. 응급조치는 우리가 붕괴된 근로자 개척의 이상, 근로자 대피, 인접 집안의 알림, 교통 차단, 접근 금지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인명 피해 시 소방서나 관계기관의 연락, 그 다음에 요게 응급조치죠. 그 다음에 영구대책, 구조물의 보강대책, 예. 비상주 감리 연락,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연락, 현장 답사 및 보강 대책의 수립, 현장 조사, 그 다음에 개척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대책. 그래서 당초에 흙막이 플러스 토르판인데 우리가 배면에 그라우팅 실시, 예, AW 그라우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정 보고 및 현장 관리, 현장 재착공. 그래서 소요기간 이렇게까지 성이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2.6개월 소요. 공사비가 당초에는 2.5억에서 3.6억으로 정액, 1.2억 정액. 그 다음에 응급 연구계 결과 교훈. 뭐 이렇게 적어준 내 마음이죠. 이거는 1, 2, 3. 결과 또는 교훈. 결과 현장 흙막이 공사 시에는 반드시 개척 관리가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개척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에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일일 유관 관찰, 개척 이상 유무를 하고 스마트 개척을 도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은 법령에 대한 부분, 주변 집안에 대한 부분 두루두루 이렇게 빠지는 것들 역해석 실시. 역해석이라는 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개척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역해석이에요. 예. 예.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실전 문제는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